예. 곽태영 교수님이 그 현대사회와 범죄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잘 조명을 해주셨고 또 예방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제 주제는 또 그거하고 좀 다른 하지만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강의가 제주 불교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정혜실 교수님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시험 출제 때문에 사정이 안 돼서 제가 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뜻밖의 좋은 기회를 전 갖게 됐는데 아까 곽 교수님이 우리 인성교육, 아이들의 인성교육 강조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 얘기고, 인성교육은 우리나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추 프로젝트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덕의 보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좀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 이거를 벌써 한 19년 정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덕을 갈고 닦기만 하면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 자료는 제가 버추 프로젝트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냥 여러분이 편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버추 프로젝트의 기본 철학과 구성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걸 배우는지 그 배우는 내용과 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점적으로는 여태까지 있었던 교육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제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쓴 그 글 혹은 체험 이런 걸 통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추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에 보급하고 있는 한국 버추 프로젝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 소개를 잠깐 하면은 전 한국 버추 프로젝트 대표로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제가 사실은 버추 프로젝트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조그만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주변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기회가 돼서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버추 인성교육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버추 프로젝트를 교실에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된 그런 학교인데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한 학부모가 버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선생님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거 좀 하지 마라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그냥 착한 아이가 되는 거를 원치 않는다. 굉장히 참 당돌하고도 소신이 있는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그냥 착하고 순한 아이가 돼서는 안 되고 강한 어떤 그런 아이가 필요한데 인성교육은 전부 다 고분고분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순진한 아이, 착한 아이 만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인성교육 그러면은 뭐죠? 착하고 순하고 말 잘 듣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추 프로젝트는 적어도 물론 다른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 근데 버추 프로젝트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추는 라틴어 비르투스에서 왔는데 비르투스의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속에는 힘, 에너지, 위력, 능력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버추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쉬운 두 가지 미덕을 이렇게 분류를 해봐도 소위 하드, 소프트한 게 아니라
뭐 친절, 상냥함, 사랑 이런 소프트한 것보다도 오히려 결의, 정의, 용기, 끈기 이런 그 강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미덕할 때 이 덕자 이것도 한자로 참 재미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교육할 때 흔히 이 덕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요거를 파자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이게 두 사람 인변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즉 모든 사람 사이에서 십자는 사방팔방 어디에서나 이 사자는 사계제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나 으뜸가는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이 한자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세상에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으뜸 가는 마음 이렇게 이것이 바로 미덕이다. 그것이 그 덕이다. 아름다운 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아이들도 쉽게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추는 그 속에 능력, 힘, 에너지, 위력. 절대 이거 그냥 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순진하고 착한 아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버시프레이트의 기본 개요, 이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도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버시프레이트의 기본 철학은 모든 사람의 인성의 광산에는 모든 미덕의 보석이 박혀있다. 어떤 사람 물론 많이 있고 좀 적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2007년에 제가 실판에다가 우연히 그냥 즉석에서 그린 그림을 갖다가 제가 지금 배경에 넣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인성의 광산에는 모든 미덕의 보석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 버추브레이트의 기본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 보석이 원석의 상태로 박혀 있습니다. 원석에. 우리 다이아몬드 원석, 루비 원석, 그다음에 오팔 원석 보면요.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그게 보석인지. 그러니까 첫째, 어떤 보석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다이아몬드든 뭐 오팔이든 루비든 다 갈고 닦아서 연마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성의 광산에는 모든 미덕의 보석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게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거를 연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그러한 인성의 광산에 있는 미덕의 보석을 연마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츄 프로젝트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버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적인 영어로 하면 홀리스틱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류사의 보편 가치인 미덕이죠. 미덕입니다. 친절함, 정의로움, 그다음에 끈기, 인내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은 그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5가지 전략인데요. 예, 전략. 그다음에 세 번째 축은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제 activities라고 그러죠. 그래서 virtue, strategy, 그다음에 activities 이것이 버츄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홀리스틱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덕은 뭐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단 이제 버츄 프로젝트 상한자가 세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처럼 종교학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단연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류사의 보편 가치인 미덕이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이렇게 모든 경전과 혹은 전통을 뒤져가면서 이렇게 그 분류를 해보니까 한 300여 가지가 있더래요. 예. 그 중에서 그걸 다 벌려놓으면 또 그 교육적인 그 효과를 도모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도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쉬운 두 가지를 그냥 임의적으로 선별한 겁니다.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덕은 300여 가지지만 여기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버추 카드나 혹은 활동을 할 때 흔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쉬운 2가지다. 그러니까 이 쉬운 2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미덕, 두 번째가 전략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버츄 프로젝트가 다른 시중에 있는 그 많은 인성교육 프로젝트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이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전략은 미덕의 언어로 말하라. 왜? 언어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미덕의 보석을 연마하는, 미덕의 보석을 갈고 닦는.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곽 교수님 얘기에서도 보면은 그 콩 심대 콩 나고 아니면은 뭐죠? 결국 이제 그 범죄자들 가까이 있으면 범죄를 배우게 되고 아주 선한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선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배우듯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이제 철학적이나 심리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떤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결국은 인생까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참 그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화적인 그 어떤 그런 퇴락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육두문자로 그냥 도배를 하고 있는데 좀 성장을 하면서 좀 나아지긴 하지만 예, 바로 이것이 이제 그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덕의 언어에는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배움의 순간을 인식하라. 미덕은 인성의 열매이고 우리의 삶은 인성 열매를 위한 평생학습의 장이다. 예,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소위 바냐바라밀 지혜를 지금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이 지혜를 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디 쉬운 데 가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갖다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운다는 거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미덕을 연마하고 있는 어떤 그 목적의식이라든가 이상품기라든가 혹은 지혜라든가 이런 미덕을 연마하고 있는 겁니다. 저하고 함께. 예. 세 번째 전략.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 핵심으로 들여다가 보면 전부 다 미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범죄자들도 그 범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용의주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예.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돼서지 하여튼 우리의 삶은 자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모든 활동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미덕을 연마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깨우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험한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험한 사건도 많고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렇게 엮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덕의 울타리를 쳐라. 천사들과만 함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절도라든가 그렇죠? 정의라든가 해서 어떤 그라운드 룰 혹은 규칙, 규약, 규범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도 미덕 연마의 하나의 그 소스로 사용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라. 정치적 가치를 존중하라는 것은 another spirit이라는 거를 갖다 번역한 건데요. 사실은 그 인간의 모든 조직, 모든 학교, 모든 활동도 그 속에는 코어가 있습니다. 정신. 예, 그래서 그거를 놀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군인이면 군인, 사업가면 사업가, 모든 사람들이 나름 어떤 거를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예. 근데 보다 더 의식적으로 그걸 추구하면 좋겠죠. 예, 그런 전략, 그와 관련된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일종의 그 상담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미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론 그 속에는 자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활동인데 이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시간 제약 때문에 오늘은 제가 활동을 못할 텐데 그 빛났던 순간, 영감의 산책, 뭐 정화의 물, 버추 마임, 버추 캡슐 아니면은 뭐 버추 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이 많이 저 버추 프로젝트의 특징을 여기 지금 옆에 보는 이 그림은 영성 수련 프로그램 모음집이라고 201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마음의 양성 프로그램 개발팀 연구 책임자가 서경대 박문수 교수였고요. 8시간에 걸친 버추 워크숍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분들만 참가한 게 아니라 영성과 사회복지학회 그 회원들,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인데 그분들하고 함께 저희 버추 워크숍을 8시간짜리 참가한 다음에 쓴 페이퍼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버추 프로젝트만 한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인파워링,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그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영성 수련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낸 결론을 정리한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버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해와 실천이 쉬워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 간단한 방법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조직이 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성 개발에서 중요한 지속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굉장히 참 중요시했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가톨릭 교인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종교적 가치들이 대부분 들어있어 종교와 친화성이 높다. 예. 이외에도 버치 프로젝트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 특징을 있다고 이 보고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 내용은요, 아까 설명드린 5가지 전략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 전략을 이제 내면하는, 예, 그다음에 버추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인성교육 도구를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도구 개발을 그렇게 다른 많은 교육기관이 계속 교재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는 그걸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필요하면 스스로 만들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공군 보라매 리더센터에서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아주 즐겁게, 요번에 센터장인데 대령이죠, 함께 부대원들하고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 활동 중에 하나가 버추브레이트에서 개발한 버추카드 뽑기 활동. 이 시간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추 토너먼트 활동은, 이건 참, 이 활동은 한국에서 개발된 겁니다. 예. 버추브레이트 인터내셔널에서 제가 얻은 자료 속에는 없는,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된 활동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탁월한 활동이 이제 버추 토너먼트입니다. 예, 토너먼트는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서 거기 참가자 모든 분들이 그 공통된 주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재능법사 과정이면은 재능법사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이 뭘지를, 어떤 미덕일지를 3가지를 버추카드를 통해 속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1차 리그, 2차 리그, 2차 토너먼트, 3차 토너먼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모인, 예를 들어서 20명이었으면 20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3개를 갖다가 이제 뽑아 올리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왜 이걸 뽑았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미덕의 안경이라는 활동은, 예, 새로운 시각, 미덕의 시각으로 주위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이고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미덕의 안경으로 사물을 보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긍정의 시각으로 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림도 그리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문화가 점차 설 자리를 잇게 되고 그 자리를 긍정의 문화, 미덕의 문화가 자리 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등학교 학생들 한 2학년 되는 학생이 쓴 그 그림인데요. 정말 참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자기가 이제 용서의 바다라고 해가지고 바다 속에서 용서의 미덕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덕을 안경을 쓰면은 텔레비를 보든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강아지를 보든 뭐 돌덩어리를 보든
뭐 거울을 보든 화장실 변기를 보든 전부 다 미덕의 안경으로 거기에서 미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글로 쓰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본 거는 한 예로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못 보는 착한 웃음을 자기는 봤어요. 이 바다 속에서. 그래서 그건 상냥함이다.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이제 하나를 들었는데 바다는 용서의 미덕을 갖고 있다. 항상 우리는 바다에 가면 쓰레기를 버리지만 바다는 그것을 참고 우리에게 먹을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너그러움도 썼고 뭐 하나만 쓰라고 했는데 여러 개를 썼어요. 상냥함도 받고 너그러움도 받고 먹을 것을 주고 인내도 하고 도움도 주고 친절도.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이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오직 미덕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그러고 나선 또 이제 친구들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한 주, 2주, 3주 이렇게 미덕을 연마하게 되면 이 아이는 바뀌게 됩니다. 그런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성장 미덕 미니북 만들기.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서 좀 더 이제 잘하려면 뭐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면은 이거 집에 과제로 주면은 집에 과제로 뭐 일주일 내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책을 미니북을 만드는 건데 어떤 미덕을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그 미덕이 왜 필요한지 그 미덕은 어떤 미덕인지 뭐 등등등등 하는 이런 활동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신적 동반하기. 요건 5전략 활동인데 요것도 의외로 아주 쉽게 전문적인 지식 없이 아주 쉽게 상담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을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익히는 방법인데요. 요건 뭐 한 3시 워크숍에서 한 45분 내지 45분 그다음에 트레이닝 과정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은 다 배웁니다. 네. 물론 그다음에 그 갈고 닦는 것은 이제 그 부차적인 건데 하여튼 한두 시간이면은 아주 놀라운 상담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냐? 놀랍게도 단시간 만에 끝납니다. 네. 버치 프로젝트에서는 버치 프로그램 전문가, 촉진자 혹은 도우미를 퍼실리테이터라고 합니다. 퍼실리테이터는 뭐냐면은 쉽게 한다는 그런 동사인데 퍼실리테이터 하면은 쉽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버치 프로젝트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에게 미덕을 연마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희 버치 프로젝트에서는 뭐 인성교육사 무슨 뭐 이런 자격증을 주지 않고 그냥 수료증만 주고 그런 수료증을 가진 분들을 버치 퍼실리테이터 그러니까 도우미죠. 한국말로 하면은 도우미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8시간씩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 기법이 좀 그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이제 워크숍은 7시간. 그러니까 여기 기초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초 과정을 끝낸 사람만 21시간의 심화 과정, 이거 버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치면 누구나 버스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갈고 닦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대면 교육이 어려워져서 요즘은 이제 계속 그 온라인 과정도 뭐 요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대충 이제 트레이닝 과정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걸 한다는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워크숍, 워크북이 있고 퍼실리테이터들에게는 이런 매뉴얼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드립니다. 네.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게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버추 프로젝트는 that 프로그램이다. THET. T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고요. 이게 인성교육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요. H는 힐링이 된다 그래요. 워크숍을 하든 아니면 트레이닝을 하든 아니면은 이런 그 퍼실리테이터 과정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실제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무슨 뭐 교도소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하든 이 과정을 하면은 힐링이 된다는 사람들이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 이제 힐링. 왜냐면 또 어떤 분은 또 버추 샤워를 한다 그래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내 미덕만 보고 미덕만 이야기하고 미덕만 이제 그 단어를 떠올리니까 뭐 친절, 배려, 상냥함.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뭐 저 목적 의식이 빛나요. 뭐 아니면은 지혜가 향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친절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힐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걸 두고 임파워링이 되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트랜스포밍 의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긍정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다음 어떤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배움의 순간으로 여기고 뭐 등등. 예. 그래서 버추 프로젝트는 that 프로그램이다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라서 어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했는지를 갖다가 좀 자료를 갖다가 좀 많이 여러분한테 어, 그, 소개를 하려고 그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예. 우선 공군 보라매 리더십 센터에서 AFT라 그래가지고 그 워크숍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집중적으로 이게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3일 과정. 그러니까 보라매 센터에 들어온 그 간부들이 일주일 과정으로 들어오는데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그 리더십 센터에서 필요하는 어떤 그런 걸 하고 그 마지막 그 가운데 3일을 저희들한테 맡겨서 저희가 그 에어포스 퍼실리테이터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뭘 버스를 받다 배우겠다고 온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대에서 한번 가봐라. 네가 시간 있으니까. 그래서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별 하지 않고 온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피드백이 나왔냐면은 이번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후회했을 정도로 아주 값진 교육이었다. 넓은 백사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운 느낌이다. 3일간의 강의로 내 자신이 변하게 될 줄 몰랐다. 선입견 편견을 버릴 수 있었고 새로운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하는 것과 나도 새롭게 살아봐야겠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이 참 감동적인데요. 부대에 들어가서 남들이 비웃더라도 꾸준히 배운 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은 이게 공군 보라밀 센터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이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혹은 지휘관이 바뀌면서 전부 다 갈아치우더라고요. 뭐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금 여기 CEO들이 계시면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그렇고 CEO가 챙기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담당자들이 바뀌면은 자기네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인수인계 때 되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또 바뀝니다. 예. 아무튼 전군 육해공군 해병대에 자살 예방 교관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공군에 있더라고요. 여성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살 예방 교관이 되므로 전군을 다니면서 그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3일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남긴 참가 후기인데요. 자살 예방 교관으로서 5번째 전략, 정신적 가치를 둔 정신적 동반을 제공하라. 그 전략을 통해서 힘든 사람들에게도 동반자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미덕의 보석으로 용기와 도전 정신을 주었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미덕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걸 갖다 연마한 거죠. 이 교육을 공군 지휘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욱 강한 공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먼저 작은 실천으로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이런.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참 감동적인데요. 요거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느 날 안동 가톨릭 상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안동 가톨릭 상지대에는 그 가톨릭이 세운 대학, 여러 가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한 전문 대학이더라고요. 2년 과정. 네. 거기에서 이제
그 학생 처장인가 하는 분이 교수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버추 워크숍을 해달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회사나 혹은 교육기관에서 저희들 그 교육을 요청을 할 때 보통은 1시간 반 정도 소개를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괜찮으면 이제 그 다음엔 뭐 몇 시간 아니면 뭐 더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안동 가톨릭 상지대 그 처장님이 8시간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봤죠. 대상이 누굽니까 했더니 교수님들이래요. 그게 더욱 좀 놀랐는데 아무튼 그 학교 예산이 책정이 됐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이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 전원이기 때문에 3개 팀을 꾸려가지고 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워크숍을 했습니다. 했는데 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교수님들하고 이제 회식을 하면서 저를 초대한 그 처장님이 그 여교수님이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워크숍이 시작이 되고 사실은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이 워크숍 이런 거 연수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 1교시 끝나고 나서 휴식 시간에 교수님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서 안심을 했는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니까 자기네들이 교수회의에서 이 피드백을 했는데 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만 받을 수 있냐. 우리 주력학과 학생들을 또 이걸 다 시키자. 그래가지고 주력학과 학생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무슨 뭐 이런저런 학과 학생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시 내려가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이제 제가 참 보람을 느꼈던 그 참가 후기인데 이 참가 후기 이 대학생이 쓴 겁니다. 직접 쓴 거예요. 까만 터널에 있었다가 환한 세상 밖으로 나온 느낌이다. 버추 카드를 통해 내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 이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은 이 학교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참 불편하고 싫고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자기가 이 학교에 들어오긴 했지만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어떻게 오갈 데 없어가지고 이런 학교였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친구가 환한 세상으로 나온 느낌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에 대해서 같이 교육에 참여한 한 수녀님이 저한테 휴식 시간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수녀님이. 수녀님도 이제 학생으로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날 교육에 참여했는데 그 수녀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저 학생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뀐 거죠. 예. 아무튼 그 이외에도 마음 깊숙이 있는 작은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나의 지난 부정적인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주류학과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버스 워크숍을 했을 때 나온 참가 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교수들이 다시 회의를 한 다음에 조교 다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도 배워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 우리도 트레이닝을 받자. 3일 과정을. 그래서 신부님 포함해서 교수님들 한 17분이 저희 트레이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이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요건 교사 선생님이 2009년 태능에서 있었던 워크숍을 참가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쓴 겁니다. 교사, 현직 교사. 우리의 미래 교육은 버추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추만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석을 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 너무 기쁘다. 학급 아이들과 내 자녀에게 보츠 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을 활용하여 행복한 미래를 펼치게 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트레이닝에 들어왔어요. 보름 후에 트레이닝이 들어왔거든요. 트레이닝이 들어와서 똑같은 분이 쓴 피드백이에요. 처음엔 학급 인성교육과 자녀 인성교육을 위해 참여했는데 결국은 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자, 사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들이 문제 있다, 아이들이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걸 해보니까요.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성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조물주에게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된다. 근데 보니까 아이들한테 문제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한다는데 그게 아주 철칙이에요. 예. 자, 다음. 이건 저희 워크숍을 하면은 일반인들이 여러 군데에서 전 제주도에서 다양한 분들이 함께 옵니다. 직장도 교사도 물론 있지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 교육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인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기업에 있는 기업의 휴먼 리소스 담당자들 이런 분들도 오고 그다음에 주부들도 있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크숍하고 트레이닝 끝나고 나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얼굴이 밝아져 가지고 참가 후기를 남게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장, 교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친 듯 쓰겠습니다. 행복하고 벅차고 가슴 가득 평온함이 고여드는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모든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니 참가 후기에 이렇게 기도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분 불자 같아요. 새로운 화엄 세계가 펼쳐진 느낌입니다. 하여튼 이 3일 동안 완전히 인파워링이 된 분이에요.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수녀님이고요. 여기 옆에 사진에 배경에 옆에 계신 분이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종교 평화가 저희 트레이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은 대학 교수님이고 등등. 경동대 학생들 후기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 경동대 처장님이셨는데 지금은 대학원 원장이 원장이 되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근데 이분이 저희 보츠 프로젝트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 학생들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나이 든 학생들 강원도 고성 이쪽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도 있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를 하나 소개하면은 처음에는 다른 인성교육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하여 강제적으로 오라 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고 했는데 점점 더 변했다. 평온함의 미덕으로 나 자신을 돌아올 수 있겠다. 예. 너무나도 잘했다 싶다. 내가 변하려고 억지 수행도 했었는데 이번 트레이닝으로 인해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배우게 되었다. 최근 과연 내가 잘 살아온 것일까 많은 회의에 빠졌는데 새로운 면에서 나를 바라보려고 긍정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 좀 더 나은 다음 인생도 볼 예정입니다. 예. 이분은 군대에 있는 분인데 하여튼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고 아무튼 아마 여러분이 보츠 프로젝트를 생전 처음 접했을 겁니다. 대부분. 언론에 가끔 보도가 되긴 했지만 워낙 바쁜 세상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일체 홍보할 어떤 재정적인 여유도 없지만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 했던 여러 가지 기업체나
군대 이런 교육을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예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홍보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대외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리 없이 전파돼서 지금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물론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좀 더 이제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결국 그 선생님의 문제고 그 아이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은 버추택시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1억 정도의 프로젝트로 경기도에서 버추택시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택시 내에서 버추카드를 나눠주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버추택시는 지금도 아주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버추 트레이닝을 시킨 분들 중에 학교에 아주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상을 심지어 여긴 지금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대통령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을 받았는데 2009년에는 서울 그러니까 2003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한 6년 있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 초등교육 발전 실천 방안 우수 사례로 학교 경영 영역에서 서울 울지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두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규모의 학교인데 버추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교 경영 사례로 서울 북부교육청과 서울 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감 선생님이 직접 이걸 갖다 배워가지고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도입한 후 문제 학생 지도 건수가 20분의 1로 20분의 1이가 아니라 20분의 1로 감소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2년 후에는 김문숙 선생님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소연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 사례로 교과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이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에 공군교육사령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군에서는 전투기조종사로서 대대장이 리더십 그 사례를 갖다가 발표를 해가지고 그 국방대학교 총장상 그 다음에 공군참모총장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U, 저희는 뭐 MOU를 갖다 많이 맺었습니다만 저희 그 원칙은 저희가 절대 MOU를 맺자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 저쪽에서 하자고 해서 MOU를 맺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교육자령부에 가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얻은 분이 이 권영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그 자기 사례를 책으로 내서 두 권을 냈습니다. 하나는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의 이 책이고요. 또 하나는 버추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그 다음에 나온 책도 1년에 22쇄를 찍었습니다. 22쇄를.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렇게 나온 그 인쇄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다 Save the Children 혹은 녹색 어린이 뭐 이런 하여튼 그 자선단체에 다 도네이션을 그러니까 헌금을 했습니다. 저희 법인에도 얼마를 갖다가 이제 보내왔고요. 그리고 이제 강연 백도시에도 나오고 뭐 굉장히 이분은 이제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연 백도시에 나와서 이제 그 사례를 이야기할 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바로 버추 프로젝트 때문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리고 이분의 꿈이 1004명의 1003, 1004 그죠? 1004명의 학생을 구하겠다 내가. 1004명의 내가 맡은 학생을 올곧은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버추 프로젝트를 배우면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기적 같은 효과를 갖다가 발휘하면서 이분이 결국은 교직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학생 1004명이 아니라 교사 1004명을 구하겠다는 서명을 갖고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교사들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나온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도가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이분이 교사 1,004명을 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나온 것이 바로 이 피드백입니다. 이 선생님이 저한테 보내준 자료. 자기가 교육시킨 교사들 중에 감동적인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보츠 프로젝트 인간관, 아담관에 대하여 배우거나 느낀 점 또는 깨달은 점을 써라고 했더니 이 선생님이 교직 33년 차인 나의 아동관이 너무 늦게서야 바뀌어서 안타깝다. 그동안 아이들은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보고 내가 학교에서 교육한답시고 훈계하고 타이르면 되는 줄 알았다. 최근에는 이 방법이 효과가 없어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어 교직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인 적이 있었는데 주변에 나와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동료 교사들을 현재 보고 있다. 보츠 프로젝트의 인간관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나니 아이들보다 교사인 내가 더 행복하고 교실에서 아이들과 하는 시간들이 즐거워졌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사다라는 자부심이 들어서 무엇보다 교사로서 뿌듯하고 행복하다. 정말 이제 구한 거죠. 예. 특히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주는 희망적이고 지지해주는 미덕의 말들에서 아이들이 눈망울이 반짝이고 붉어지는 순간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한 학습 현장 모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라 나를 부끄럽게 했다. 그리고 내가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구나. 입으로만 지식으로 가르쳤지 실천적 구체적 방법과 가슴으로 따뜻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뒤늦게 방법을 알아서 기뻤다. 아이들보다 교사가 더 행복해지는 버추의 에너지를 선생님 자신을 위해 미덕을 배우라고 주변 동료 선생님들에게 권할 것이다. 버추 프로젝트의 5가지 전략 중 선생님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전략과 미덕 활동을 쓰고 그 이유를 쓰십시오. 그랬더니 속담에 뒤늦게 배운 도둑 날 셀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그 격이 되었습니다. 버추 관련 책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늦었지만 우리 반 학급에 적용하기 위해 미덕 통장을 만들고 미덕 스티커를 구매하고 미덕 나무를 활용해 친구 사랑의 날 행사 시 친구 사랑을 위한 미덕을 불러와 포스트잇에 쓰고 다짐하고 발표하고 마지막에 하나 되어 사진을 찍고 교실 벽면에 붙여보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배워서. 자, 이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변했어요 라고 말할 정도. 아이들이 변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변한 거예요. 아이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변했네. 우리 아이들이 변했어요가 아닌 반 아이들이 교사를 그렇게 말하며 자신들도 변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아이들도 변하는 기적들이 하나둘 일어났답니다.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며칠 만에 단 보름 만에. 아이들도 어리둥절하게 하는 보름간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생님은 일주일 만에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최단 기록인데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학교 오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생일날 주는 미덕조끼 활동이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매월 하는 생일잔치에 먹는 것으로 생일 축하 노래로 형식적이었는데 최고의 미덕 선물을 축하와 함께 친구들이 인정해주니 기뻐하는 친구와 준비하는 아이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미덕의 언어로 생일 맞는 친구도 감동하고 준비한 반 친구들의 마음도 축하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덕의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곤영의 미덕 선생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신화초등학교의 김우주 선생님 국무총리상 받은 분도 사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명예퇴직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소명의식이 강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왜? 아이들하고 부딪히고 학부모하고 부딪히고 교사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아, 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했는데 바로 버스를 배우고 나서 한 몇 년 만에, 한 1, 2년 만에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동료에게 추천하면 좋겠다고 한 과정은 그랬더니 사실은 보수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활동을 많은 그걸 하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참 버추를 추천하겠다는 사람들이 83.8%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버추 프로젝트는 70년대에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88년에 올림픽 했던 바로 그 해 맨 처음엔 ABC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에 버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91년에는 인터내셔널이 설립이 됐고요. 여기 좀 제가 이걸 버추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고 나서 2개월 만에 20개국에 전파가 됐습니다. 예. 실제. 왜냐하면 영어권이니까 또 쉽죠. 영어권이니까 쉽긴 한데 아무튼 버추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입소문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예. 1994년에는 유엔으로부터 보편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탁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성교육 1994년이 세계 가정의회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계 가정의회에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전부 다 모여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다 일종의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2개의 프로그램이 엑셀런트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가 2003년에 버추 프로젝트라는 2002년에 버추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저한테 해보겠냐라는 그 제안이 들어와서 오케이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번역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06년에 한국 버추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됐고요. 2008년에는 사단법인도 설립을 해서 지금 사단법인하고 한국 버추 프로젝트 2개 이쪽은 제가 대표, 이쪽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버추 프로젝트 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한 100여 개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4년에 유엔 사무국에서 세계가정회 버추 프로젝트는 전 세계 모든 문화권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이런 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사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피과시 여시장님인데 아주 멋진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저런 미봉책은 주의해 맞습니다. 하지만 버추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버추 프로젝트는 명약입니다. 제가 꾸는 꿈입니다. 예, 비전과 미션. 미덕이 보석으로 빛나는 나라가 되자. 개인은 행복하고 품위 있고 학교는 즐겁고 안전하고 기업은 능률적이고 창의적이고 조직은 소명에 충실하고 군대가 됐든 경찰이 됐든 교도소가 됐든 사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의 바른 그런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해가지고 주요 활동은 버추 워크숍과 버추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요. 교육이죠. 저희는 이제 주로 교육이고 이건 이제 제가 사실은 꿈꾸는 건데 이 중에서 아까 이제 버추 택시 사례가 있고요. 버추 택시 사례는 뭐 조선일보에서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 버추 택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습니다. 아주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건데 공룡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공부방에서 용이 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데 요즘은 개천이 없어졌으니까 요즘에 이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방이 그 공룡이죠. 그래서 실제 몇 군데에서 하긴 했는데 이건 다 막대한 재정이 드는 거라서 저희가 하진 못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됐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